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품격을 더해드리는 시니어 교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듣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헷갈리고 대화 중에 나오면 순간 머뭇거리게 되는 경제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습니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죠. 그때마다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혹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 손주나 자녀와 식사 중 대화를 나누다가 경제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그건 뭐야? 하고 물었더니 괜히 대화 흐름이 뚝 끊겼던 경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라면 꼭 알아야 할 경제 개념 5가지를 생활 속 예시와 함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대화의 품격을 더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감각을 기르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세요. 먼저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죠. 인플레이션. 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숨어 있어요. 예전에는 3,0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김밥이 요즘은 5,000원, 6,000원씩 하죠. 이런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즘처럼 전 세계가 물가 상승을 겪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흔하죠.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연금 생활자나 고정 수입자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매달 똑같이 들어오는 돈인데 살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으로 10년 전엔 식비, 공과금, 외식까지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돈으로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정부는 금리를 조절하거나 세금 정책을 바꿔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정책, 소비 습관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경제의 핵심 현상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기준금리입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번엔 금리를 동결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기준이 되는 이자의 중심값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의 출발점이 되는 수치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대출 이자도 오르고 반대로 내려가면 예금 이자도 낮아지죠.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0.5%에서 3%로 오르면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이 집을 사거나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부담이 커집니다. 요즘은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집도 가게도 손을 못 대겠더라 하는 말, 바로 금리 때문이에요. 반면 예금 이자가 오르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입장에선 수익이 생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처럼 기준금리는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소비, 저축, 투자 습관까지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특히 원화와 달러의 환율은 매일 뉴스에서 빠지지 않죠.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이 서로 바뀌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러가 1,300원이면 미국 돈 한 달러를 가지려면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이 비싸지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요즘처럼 원화가 약세일 때는 한 달러가 1,400원을 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약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환율이 단순히 수입 물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제 정세, 미국의 금리, 무역 전쟁, 전쟁 상황.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체력, 국제 신뢰도, 국가 정책까지 모두 반영된 경제의 체온계 같은 존재예요. 우리 시니어 세대는 직접 해외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환율 변동은 소비 생활, 연금, 자산 가치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많은 시니어분들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연금입니다. 나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실질 가치예요. 10년 전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그 가치가 분명히 다르죠.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품목, 지불해야 하는 공과금, 식료품비, 병원비 모두 다릅니다. 이걸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했다고 표현해요.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물가 연동형 연금 인상률을 적용하지만 체감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금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물가 흐름을 알고 소비를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값이 오를 물품은 미리 구입하고 절약할 수 있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 이런 생활 습관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부동산, 주식, 경제 뉴스 용어들에 대해 간단히 짚어볼게요. 금리 인상 기조, 유동성 축소, 시장 불확실성 확대.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모두 경제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자산시장 위축, 리스크 관리 필요라는 말은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와 절제된 소비가 필요하다는 경고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외에도 PER, PBR, 배당 수익률 같은 주식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건 당장 외우시기보다 뉴스를 들을 때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지? 하며 익숙해지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이 뉴스가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질문을 갖고 듣는 습관이에요.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읽는 감각을 기르는 것. 그게 진짜 교양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경제 개념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았지만 사실 모두 우리 일상과 깊은 관련이 있었죠. 경제는 숫자와 전문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뉴스 한 줄이 조금 더 쉽게 읽히고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풍성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배움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